네, 정부가 지역별 자살 특성을 분석해 효과적인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자살 사망자 7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네,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의 주요 내용에 대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전명숙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역별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자살 사망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초에 발표됐던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 거죠. 먼저 이 배경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1월 23일에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을 마련할 때 정부는 가장 첫 번째 과제로서 7만 명 전수조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보다 앞서서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인 경험이 있는 핀란드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건데요. 핀란드도 1년간 자살자 1,366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뒤에 자살 예방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살률을 절반 이하로 줄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하지 맙시다라고 캠페인만 할 것이 아니고 도대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은 왜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지역별로는 또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그에 따른 예방 대책을 만들자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 실시하는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 외에도 또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은 총 6개 분야 54개 과제가 들어 있습니다. 자살 예방 국가행동 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전수조사 외에도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라고 해서요. 네. 자살하는 사람은 사전에 그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 징후들을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런 경고 신호를 잘 감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교육하는 그런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을 한 100만 명씩 연간 100만 명씩 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고요. 자살 시도자들이 또 자살하는 것들을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서 자살 재시도를 막는다라든가 여러 가지 과제들이 들어있고요. 특히 이것은 정부의 힘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계라던가 종교계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재계라던가 여러 민간 부분하고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 존중 정책 민관 협의회를 만들어서 같이 대응한다는 계획이 있었고요. 그것은 또 이제 지난 10일 날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 존중 정책 민관 협의회 발족식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도 전수조사 얘기를 하면서 전해드렸지만 지난 5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이 7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참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이 자살자 또는 자살률 현황 어떻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으로 1년에 13,092명이 자살로 사망을 했고요. 네. 10만 명 기준으로는 25.6명입니다. 하루에 36분이 자살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OECD 그 기준으로 봤을 때 OECD의 13년 동안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통사고 사망률로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가 교통사고 사망자의 2.5배나 됩니다. 자살로 인해서 연간 6.5조 원 이상의 그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1년에만 7만 명 이상의 자살 유가족이 발생하고 과거 10년간 70만 명 이상의 자살 유가족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살자 혼자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족의 문제, 사회의 문제라는 것이네요. 자, 이 자살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별로도 다양할 것이고 또 연령별로도 다양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자살의 특징이랄까요? 그런 게 어떤 점들을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경제적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97년 외환 위기 또는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자살률이 갑자기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사회 통합 수준을 많이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가 많이 붕괴되고 도시화가 이렇게 진전이 되면서 이웃 간의 공동체 의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낮아지는 것들도 자살의 한 네.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개인적 차원으로 봤을 때는 정신과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신체 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시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7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이 될 텐데 이 전수조사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나요? 네. 7만 명 전수조사는 전국 254개의 경찰서에 과거 그 5년간 쌓여있던 변사사건 기록이 있습니다. 네. 경찰관이 자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진짜 자살이 맞는지 아니면 왜 자살을 했는지 그리고 자살을 조장하거나 관련 범죄가 연루되어 있는 것이 없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료들을 저희 그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심리부검센터에 소속된 전문 요원들이 한 30분 정도가 그 경찰서를 일일이 방문해서 변사사건 기록을 다 보고 그 기록에서 저희가 자살의 중요한 그 요소가 되는 그런 요소들을 뽑아와서 그것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근데 언뜻 생각해서 글쎄요. 지역별로 어떤 그 자살 이유를 또 밝히고 특성을 분석하고 한다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이 특별히 또 자살자가 많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동네 이미지가 또 굉장히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건 어떤 예방을 위한 사전 데이터 수집이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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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 어떤 내용으로 자살 사망자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조사 항목을 통해서 사실 자살 관련 정보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조사 항목은 좀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굉장히 많은 항목을 저희가 조사하게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살 사망자 기본 정보가 있습니다. 네. 근데 기존 조사하고 다른 것은 실거주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통계청 자료라던가 이런 자료들은 사망 신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거주지가 아니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파악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제 예방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상대적으로 가치가 좀 덜한 정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기존에는 알 수 없었던 자살자 관련 정보에서도 이분이 사망한 시점과 발견한 시점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동반 자살인지 동반 자살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서로 어디서 만났는지 네. 그리고 살해 후 자살인지 이런 정보들을 좀 알 수 있고요. 또 정확한 사망 지점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특정 건물이라던가 특정 장소에서 자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보는 자살 예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수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 지역별로 자살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포괄적으로 파악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번 전수조사가 기존의 어떤 자살 통계 자료 수집 방법과 명확히 다른 점, 보완된 점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은 그 기존의 자살 통계는 시도 통계 또는 시군구 단위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조사를 하면서 마을 단위에서 특정 마을에서 자살이 빈발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 시군구 자살 예방 사업에서 어떤 지역에 특히 더 집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조금 더 심층적인 자료를 찾을 때 심리부검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네. 심리부검은 유가족들과 면담을 통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조금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경찰관께서 많은 그 조사와 사전 인터뷰를 하셨던 기록을 저희가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비교적 단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앞서 언급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이 심리부검 조사 방법을 택할 때 기존의 자살 유가족의 신청이나 진술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다고요? 네. 변사사건 기록 자체가 기존의 심리부검보다는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리부검 자료는
그 유가족과의 면담을 통한 거기 때문에 유가족이 보는 그 자살 사망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네. 주관성이 굉장히 개입될 여지가 있지만 경찰은 그 유가족과만 면담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변인들, 직장 동료라던가 이웃이라던가 관계자들을 충분히 면담하고 그 기록을 다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인 정보를 또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 그 조사 항목을 선정을 할 때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상대적으로 주관성이 많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제외를 했고요. 또 그 저희가 이제 이 조사 방법을 할 때도 전문 요원들을 충분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 30명의 조사 요원 중에 누가 봐도 똑같은 결과로 저희가 도출할 수 있도록 조사를 객관화시키는 것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자살 사망자에 대한 전수조사라는 것이 글쎄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부분들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이번 전수조사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 그 3개 시군구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전수조사를 미리 해보신 걸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그 3개 지역은 저희가 전체 지자체 중에서 희망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3개 지역을 뽑아서 그 2014년에서 15년간 발생한 자살 사망자 565분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네.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 저희가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노인 자살률이 높고 남성분의 자살이 좀 높고 네. 자살 수단으로 봤을 때는 또 목매미 좀 많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시군구 단위 또는 마을 단위로 봤을 때 굉장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는 중년 자살이 많고요. 또 네. 어떤 경우는 좀 다른 지역에서는 없는 자살 방법이 네. 빈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자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자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거나 네. 추락사가 많이 계속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또는 어떤 대상에게 조금 더 집중해서 자살 예방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많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으로 이 조사를 해보니 이것은 꼭 전국적으로 조금 더 대규모로 해야겠다라는 확신을 얻어서 이번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에도 포함을 시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목숨을 끊는 행위 자체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원인을 따져보면 지역적인 어떤 특성, 그러니까 경제적이거나 또는 사회적인 어떤 특성, 공동체적인 특성 또는 어떤 그 시설물의 특성 뭐 이런 것까지 훨씬 자세하게 밝혀내셨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자살 문제가 전국적인 동향과는 다르게 지역적인 특수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특히 저희가 이제 시범 지역을 하면서 찾아낸 것들이 있는데요. 지역별 특성이 특히 도드라지는 것이 첫 번째는 장소적인 특성입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특정 아파트라던가 어떤 특정 교량이라던가 그런 자살이 빈번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한강에서 어떤 특정 다리에서 자살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그런 예인데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한강에 여러 가지 다리가 있지만 특히 자살이 많이 발생하는 다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많이 한다면 자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서울에만 그런 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특정한 장소에서 자살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을 찾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살에 관한 그 수단이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자살 수단이 그 목매미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렇지만은 지역적 특수성을 봤을 때는 특정한 방법이 좀 많이 빈발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 자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 2011년에서 지금 2011년부터 해가지고 노인 자살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노인 자살이 줄어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굉장히 맹독성 농약이 있는데 그 농약을 판매, 생산을 금지시켰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노인 자살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맹독성 농약을 차단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역별로 봤을 때 만약에 어떤 특정 자살 수단이 빈번하게 그 사용을
된다고 하면 그 자살 수단을 차단하는 게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살 원인입니다. 요거 지역별로 봤을 때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정신과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체 질환 문제가 자살의 원인으로 많이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그 알코올을 많이 하신 분들이 충동적인 자살을 네. 하는 경우가 좀 저희가 포착이 됐고요. 네. 또 어떤 경우는 그 젊은 층의 정신과적인 질환이 조금 빈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분석을 해서 알아내어서 자살 예방 사업에 활용을 한다면 보다 더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사실 그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심각한 어떤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얻게 된다든지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몰락해서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미리 좀 예방을 할 수 있다면 미리 찾아가서 예방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살과 관련해서 각 지역별로 특성들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자살 예방 사업에 잘 반영만 한다면 자살을 효과적으로 좀 미리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반영이 앞으로 되나요? 저희가 이제 자살 예방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을 실제로 가봤더니 네. 저희가 이제 이 시범 지역의 경우에도 이 지역에선 사실은 뭐 어떤 지역에선 노인 자살이 그렇게 높지 않고 중년 자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선 노인 자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던가 이렇게 포인트가 잘 안 원인을 맞는 잘못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그전에는 그런 자료를 알 수 있는 통계나 네.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네. 실무자들이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지역별로 어떤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고서 형태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자살 사망자 전수 조사를 위해서 우선 조사 대상 지역을 선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대상 지역은 어디인지 또 그리고 선정 기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는 올해부터 2년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2년이 끝나면 내년 말이 되면은 전국에 있는 그 경찰서의 자살 사망자가 다 조사가 될 예정인데요. 올해 우선 어느 지역부터 선정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 조사원의 접근성이라던가 자살 사망자나 사망자가 많은 지역, 또 자살률이 높은 지역,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 단위로는 제일 먼저 이제 서울, 그리고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1, 2, 3위를 하고 있는 충남, 충북, 강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자살이 조금 증가한 경험이 있는 대전 지역을 먼저 올해는 조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기초 단위에서는 지금 거제, 통영, 그리고 군산 지역을 추가로 더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거제, 통영, 군산 이 지역은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소와 관련해가지고 구조조정과 관련해가지고 그 조선업이 좀 밀집되었던 네. 그 거제라 통영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자살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특히 단기적으로 자살률이 급증하는 요인은 실업률의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 경제가 급격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먼저 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을 뭐 안 해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때 네.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네. 자, 지난 2일부터 자살 사망자 전수 조사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조사 대상 이 지역 조사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지금 서울 중부하고 남대문 경찰서를 시작을 했고요. 네. 이제 그 지역에서 5월에서 8월까지 조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제, 통영, 군산 지역 이 9월에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충남, 충북 지역이 10월에서 11월, 그리고 강원이 11월, 대전이 12월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시면 사실 이 조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겠으나 그걸 또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하고 적용하고 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전수조사 결과가 모두 이제 완료가 되면 국가 차원의 자살 예방 사업은 또 어떻게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전수조사가 모두 완료가 되면 네. 그 통계들을 통해서 저희가 자살 예방 전략을 국가 전략이라던가 아니면 자살 예방 교육 자료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도 저희는 조금 마음이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각 시군구별 경찰서별 그 자료가 끝나면 각 지역별 보고서는 그때그때 낼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그 서울 중구하고 남대문구가 가장 빨리 그런 남대문 경찰서 관할 지역이 가장 빨리 그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보고서를 지역별로 그 먼저 그때그때 분석을 해서 지역별 보고서는 그때그때 제공을 해서 자살 예방 사업에 바로 반영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이번 전수조사는 경찰 변사 자료를 활용해서 이뤄지는 만큼 경찰과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방안이 마련됐나요? 이번 조사는 사실상 경찰이 협조를 안 해주시면 사실 어려운 조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경찰관들이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많은 정보를 저희들에게 그대로 다 제공을 해주시기로 협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254개 경찰서를 다 찾아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를 제공한다거나 그 5년간의 방대한 자료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경찰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고요. 경찰에서도 다른 업무로 굉장히 바쁘시고 어려우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자살을 감소시키겠다라는 국가적인 어떤 목표를 하에 이렇게 움직일 때 경찰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 뭐 최초로 진행되는 것이죠. 앞으로 그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뭐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지 전망을 좀 해주시죠. 이 전수조사 결과가 완료되면 그 국가적으로도 전략적으로 이렇게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각 지역별로 굉장히 효과적인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조사가 완료되면 저희가 이 조사를 또 건강보험 데이터라던가 다른 공공 데이터와도 그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시사점들을 도출을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지만 자살률을 굉장히 많이 줄인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자살률을 12년간 30%나 줄여서 네. 연간 자살자 규모가 3만 4천 명에서 2만 4천 명, 그러니까 1년에 자살 사망자를 10,000명이나 줄였습니다. 네. 일본이 한 것을 보면 저희도 그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여러 가지들을 그 전략을 마련하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민들께서도 꼭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일본도 자살률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것처럼 우리도 꼭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네. 그 공감대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날 생명존중 정책 민관협의회 발대식 때 저희 총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도 자살률을 감소시켰고 여러 나라가 자살률 감소나 자살 예방에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같이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제발 이런 1등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살률이거든요. OECD 1등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수조사 하시고 또 계획을 잘 세우셔서 꼴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의 전명숙 과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